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빠, 서울 도심에 백로가 살 수 있는 게 맞아? 독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데. 독일 함부르크 환경공학과 교수 클라우스 박사가 아들로부터 받은 이 한 통의 메시지가 유럽 환경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30년간 유럽 도시 생태계를 연구해온 그가 아들의 셀카 배경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서울 청계천에서 유유히 서식하는 백로의 모습이었죠. 유럽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조작이다라며 일제히 의심했지만 클라우스 박사가 직접 확인한 현실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에서도 베를린 슈프레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광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걸까요? 유럽 환경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고 지난 30년간 유럽의 도시 하천 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9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연구실에서 늦은 저녁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17살인 저희 아들은 그때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하천가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경에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얀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찍힌 세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청계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함부르크의 엘베강을 비롯해 베를린의 슈프레강, 뮌헨의 이자르강까지 독일 내 주요 도시 하천들을 모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속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백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즉시 동물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유럽 조류학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얀 교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한스 교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시 생태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의 얀 교수는 자신이 30년간 운하 생태계를 연구했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사진이 합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시 중심가에서 백로가 서식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질이 깨끗해야 하고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하며 인간의 방해가 최소화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모든 것이 진짜 같았습니다. 백로의 자세, 주변 환경, 심지어 물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조작의 흔적 없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도시 생태학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독일 환경연구소에서 열리는 원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독일 전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5명의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이 보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청계천의 백로 사진이 떠오르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베테랑 연구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슈미트 교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독일 내 도시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20년간 이끌어온 권위자였습니다. 그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공과대학의 바그너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강한 반박은 베를린 환경연구원의 크라우제 박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 사업을 담당했지만 백로 서식에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백로가 서식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사진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아들에게 추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받은 사진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백로가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였고 그들이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유럽 조류학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진 분석을 요청해왔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환경공학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템스강 생태계를 30년간 연구해온 그들조차 이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관광 홍보용 조작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한국이 전 세계 도시 생태학 분야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의 의심이 계속되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연구 출장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새 한 마리 확인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게 대학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자비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보러 가는 핑계라며 농담을 했지만 저에게는 30년 연구 인생을 걸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청계천을 가자고 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복원된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백로가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백로 옆을 지나가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이라면 즉시 동물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백로들은 사람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서식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물의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도시 하천보다도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질이면 백로가 서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튿날 저는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경이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직원에게 백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대답은 매우 담담했습니다. 5년 전부터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이 백로 보러 많이 온다며 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은 오후에 목격했습니다. 초등학교 소풍을 온 아이들 무리가 백로를 발견하고 신기해했습니다. 한 아이가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 백로에게 던져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 선생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들이 배고프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음식은 새들에게 오히려 해롭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시민들이 오리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 경고판을 세워놓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백로들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끄럽게 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관찰한 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한 노인분이 손자와 함께 백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백로에게 다가가려 하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새들도 집이 있고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나 시설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일찍 청계천을 찾았는데 어미 백로 옆에 작은 새끼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백로가 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했습니다. 새끼 백로 4마리가 어미를 따라 물가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비틀비틀 걸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미는 끊임없이 물고기를 잡아와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식을 넘어선 완전한 정착을 의미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번식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새끼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끼 백로를 신기해하면서도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백로 가족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새끼 백로를 보며 귀엽다고 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기 새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 멀리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곤소곤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정책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30년간 유럽 도시들을 연구하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아들 마르쿠스와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난 후 하루 더 머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청계천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며칠간 목격한 놀라운 광경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백로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청계천이 과거에는 복개천이었다는 것, 복원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독일의 도시들과 무엇이 다른 것 같은지 말입니다. 아들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찔렀습니다. 여기서는 사람과 새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민들은 종종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 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방해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해서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백로들을 관찰했습니다. 먹이를 주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로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1시간 넘게 백로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백로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이곳을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백로들을 보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나누는 이웃으로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독일 환경연구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5일간의 관찰 기록과 함께 100여 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백로들의 서식 상황부터 번식 성공,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보호 문화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열린 특별 세미나에는 독일 전역에서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청계천의 백로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큰 반응은 번식 성공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새끼 백로들이 어미를 따라 걷는 모습을 본 참석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슈나이더 교수는 이것이 도시 생태학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부르크 환경청의 밀러 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엘베강 복원 프로젝트의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민 의식 개선 부분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후 독일 환경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사례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독일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시민 문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법과 규제로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발적인 보호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차이점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함부르크 시청에서는 엘베강 생태 복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기술 중심 접근에서 시민 참여와 의식 개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뮌헨시에서는 이자르강 복원 사업의 한국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도나우강 지류 복원에 참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독일 환경학회지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서울 청계천 백로 서식 사례 연구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면 유럽 전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부르크의 엘베강 프로젝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오리에게 빵을 주는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얀 교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교수도 센강 복원 프로젝트의 한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연구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 문화와 의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함부르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공존 방법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도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백로 사진들이 그 동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는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유럽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함부르크의 엘베강에서도 청계천과 같은 광경을 볼 수 있기를 꿈꿉니다. 백로들이 평화롭게 서식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남은 목표입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방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함부르크 엘베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일 한국의 청계천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적 해결책만 찾고 있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환경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7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체코 프라하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타바강 복원 프로젝트에 한국의 노하우를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 마르쿠스도 변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지금 환경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청계천이 그에게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제2의 청계천을 유럽에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뮌헨, 쾰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한국식 도시 생태 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 환경부의 한국 전문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적 선진국이 되고 오염된 하천을 백로가 서식하는 생태 천국으로 바꾼 것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종종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꿈까지 작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독일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제 연구실 벽에는 청계천 백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연구가 막힐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한국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함부르크 엘베강에도 백로가 날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나라에게 말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